지난 사랑에 겁을 잔뜩 먹은 나는 뒷걸음질만 쳤다. 너는 다가오려 했지만 분명 언젠가 떠나갈 것이라 생각해 도망치기만 했다. 같이 걸은 골도 앉은 나무 바라보며 잔디밭에 누워 한쪽 귀로만 듣던 달콤한 노래들이 쓰디쓴 아픔이 되어 다시 돌아올 것만 같아. 분명 언젠간 다시 스칠 날 있겠지만 모른 척 지나가겠지. 최선을 다한 널 받아들이겠지만 서툴렀던 난 아직도 기적을 꿈꾼다. 눈 마주치며 그때 미안했었다고 용서해달라고 얘기하는 날 그때까지 잘 지내자 우리. 지금 생각해보면 끝까지 두려운 내가 바보 같았지 하면 솔직해질 자신이 있으니 돌아오기만 하면 좋겠다. 분명 언젠가 다시 스칠 날 있겠지만 모른 척 지나가겠지. 최선을 다한 널 받아들이겠지만 서툴렀던 난 아직도 기적을 꿈꾼다. 눈 마주치며 그때 미안했었다고 용서해달라고 얘기하는 날 그때까지 잘 지내자 우리. 눈 마주치며 그때 미안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하는 날 그때까지 잘 지내자 우리. 여러분의 저녁을 책임지겠습니다. 소통하는 재미 뉴스프리 데스크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영 기자입니다. 공사 중이던 한 아파트 외벽이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오늘 오후 4시쯤 광주 서구 화정동의 고층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아파트 외벽이 무너져 내리면서 지금 한 명이 다쳐서 병원으로 실려갔다고 합니다. 네. 소방당국은 39층 옥상에서 네.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이었는데 이때 23층에서 34층까지 외벽이 갑자기 붕괴됐다고 밝혔어요. 네. 현재 건물의 균열이 안전진단을 해보니까 건물 균열이 추가로 발견돼서 이제 추가 붕괴
지역의 우려 때문에 인근에 사는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있다고 하니까요. 네. 근처 사시는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한 소식은 뉴스데스크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노래는 지그시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최유리의 잘 지내자 우리 되게 듣고 오셨고요. 목소리가 되게 좋더라고요. 노래가. 네. 신청곡 아까도 저희 그 관리자 계정으로 받고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네. 계속해서 채팅방에 남겨주세요. 네. 저희가 틀어드릴게요. 강민수님 오늘 3차 맞으셨대요. 하나도 안 아프시대요. 다행이네요. 네. 코코님, 네. 오늘 소식이 또 사건 사고 너무 많아가지고 웃다가 정색한다고. 이게 또 웃을 수는 없는 사고라서. 그러니까 또 인사는 다치신 밝게 분이- 드리되 네. 또 소식은 정중하게 네. 전달해야 되니까요. 네. 쭌쭌이님 내일 날씨가 매우 쌀쌀하다고 하는데 다시 롱패딩을 옷장에서 꺼내 입을 정도로 춥다 하니 푸터팬 분들 건강 유의하세요 하셨는데 저 오늘 롱패딩 입었습니다. 롱패딩에 이렇게 제가 오늘 눈 때문에 차를 안 가져왔는데 네. 롱패딩에 부츠까지 오 완전 모장. 이렇게 면적을 최소화했어요. 너무 춥더라고요. 네. 진짜 날씨가 영하 5도인가 아까 잠깐 나갔는데. 네. 아준쭈닝님이 SAS에 달리기 신청하셨다고. 네. 맞아요. 공군 전투기 출하 맞아요. 네. 여러분께서 추락사고 언급해 있어요. 주셨는데 맞습니다. 홍승표님 벌써부터 두목 보고 싶다 하셨어요. 네. 저희도 그립네요. 오프닝 캐릭터를 바꿔달라고 그래서 아니 나간 지 지금 하루 됐는데 그 조금 남겨둬도 되지 그 하루 만에 바꾸라고 그러시니까 그러네요. 네. 저희도 좀 추억을 하자고요. 빌로바 TV님 롱패딩이 짱임 하셨습니다. 네. 부츠는 발꼬락내 조심이라고 빌로바 TV님께서. 마블 스테이션님이 11일째 5시 기상 중이래요. 와. 미라클 모닝? 아침형 인간으로 거듭나시는 겁니까? 새해 작심 3일이 아니라 11일째 대박. 그러시는 건가요? 11일 정도 대단한데요? 성공하셨으면은 이번 달은 아마 큰 무리 없이 성공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대단하십니다. 계속해서 소식 전해주세요. 네. 저희도 같이 응원할게요. 네. 자, 오늘 첫 번째 코너 정치 수다부터 떠나보겠습니다. 네, 매주 화요일 정치 소식 누구보다 밝게 전해주시는 배종호 세한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 좀 분위기가 티가 잘 어울리시네요. 분위기가 있어요. 지금 이재명, 윤석열 대선 주자들 다 이렇게 패션을 좀 대중 호응형으로 그렇죠. 바꾸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맞아요. 한번 그런 또 패션으로 한번 우리 시청자들 만나려고. 그런 코드가 또 있었군요. 너무 좋은데요? 넥타이 매시는 것보다 훨씬 밝아 오늘 보이시고 양쪽이 다 겨울 남자로 되게 따뜻해 보이고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미지가 메시지고 이 메시지가 또 전달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조금 전달력을 높여볼까 했어요. 오늘 수다는 조금 더 부드럽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나님이 성우다우신 배종호 교수님 반갑습니다 하셨어요. 또 왜 그러십니까? 듣는 귀가 그냥 고품격. 네, 스타일 분위기가 남다르다고. 강민수님이 교수님 오늘 주제는 뭔가요 하셨는데. 사실은 대선이 57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게 지금 최대 관심사는 양내 후보보다도 약간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그리고 후보 단일화 문제에 좀 약간 좀 관심이 좀 모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때요?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지난주에도 말씀하셨는데 상승세가 여전한가요?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얘기할 때 마의 15%를 얘기를 하거든요. 기억나요. 네, 근데 왜 마의 15%냐?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우리가 공직선거법상요 15% 이상의 득표를 하면은 선거 비용을 100% 돌려받습니다. 보전 받잖아요. 근데 10% 이상 하면 50% 돌려받거든요. 근데 이제 이 대선은 선거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15% 이상 100% 보전을 받는다면은 올인 배팅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안철수 후보가 15%를 기록을 했어요. 갤럽 여론조사에 지난주에.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은 본인이 그냥 물량 공세를 다 하더라도 독자 완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선거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는 지지율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쭉 갈 수 있다. 완주의 길로 갈 수 있다. 이런 척도가 되는 게 15%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런데 또 하나는 이제 보통 우리가 15% 정도를 득표를 하면은 3강 체제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선이 이재명, 안철수, 이재명의 양강 체제에서 3강 구도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기록인데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은 계속 이렇게 15%
정도가 나오느냐, 네. 그리고 앞으로 더 올라가느냐. 만약에 20%를 넘게 되면은 윤석열 후보하고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정말로 초박빙에 네. 누가 단일화 될지 모르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지금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공정 실시는 이제 7일하고 8일에 실시가 됐는데 네. 전주에 대비해서 6%포인트 급상승했어요. 안철수 후보. 그래가지고 단독 3위. 그래서 지금 14%를 기록을 했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게 전 지역에서 상승을 했고 거의 전 연령에서 상승을 했는데 상승하지 않은 지역이 있어요. 대전하고 충남북. 그리고 또 상승을 제대로 못한 연령층이 있어요. 3040. 이게 굉장히 재밌고요. 그런데 지금 숙제가 생겼어요. 두 가지 숙제가 생겼는 게 이 여론조사에서 하나는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반등을 했어요. 0.1%포인트.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헤맸잖아요. 네. 그래서 지지율이 그냥 하락했잖아요. 근데 0.1%포인트라도 상승했다는 것은 반등했다는 것은 그러면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반등에 따라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앞으로 계속 상승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이제 문제 제기를 했고요. 네. 이 여론조사에서 또 조사를 해봤는데 그러면 지지층의 견고세가 어느 정도냐라고 알아봤더니 이재명은 85% 계속 지지하겠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77%가 계속 지지하겠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41%가 계속 지지하겠다. 네. 또 반대로 57% 지지를 처리할 수 있다. 네. 따라서 안철수의 후보의 지지세가 계속해서 갈 수 있을지라는 지금 문제를 담고 있는 그런 또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지 세력 자체가 핵심 콘크리트는 아니고 그렇죠. 이 여론의 향방이 살짝 움직일 수 있는 층이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15% 선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안착을 할지 못할지라는 게 하나. 두 번째 안착을 한다면 그다음에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안철수 후보 본인은 염려 마라. 내가 설 명절 전후로 해서 3강 체제 안착한다라고 지금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채팅방에서도 단일화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의견들을 주고 계신데 안철수 후보는 본인이 이제 단일화는 관심 없다. 안 할 거다. 이런 식의 포부를 밝혔단 말이지. 배경이 있나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배경이 있죠. 지금 이제 다들 말씀하셨지만은 특히 이제 정치권, 우리 국민들도 이 두 사람의 단일화가 될지 안 될지 이게 초미의 관심사고 이번 대선의 마지막 최대 변수거든요. 근데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는 절대 없다라고 선을 확 그었어요. 네. 왜 그었을까요? 완주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야 또 완주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는데 그럼 왜 완주 의사를 표명을 할까요? 저는 그 본인 이미지를 좀 바꾸고 싶지 않을까. 이미지? 네. 옛날에 무조건 철수의 그러니까요. 대명사 철수니까. 이젠 안철수 하겠다. 그것도 있지만 결국 이제 본인이 대선을 승리해서 대통령 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윤석열 후보를 본인이 오히려 흡수통합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윤석열 후보는 뭐 20%대에서 30%대가 나오고 있고 본인은 지금 15%내니까 지금 만약에 단일화 한다 그러면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안철수 후보가 또 흡수통합 되는구나. 또 철수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15%가 상승을 안 하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강철수입니다. 끝까지 나는 완주합니다. 보십시오. 지지율이 앞으로 더 상승할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오히려 나한테 흡수통합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만이 본인의 지지율 상승세를 계속 이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계속 상승해서 단일화 주도권을 잡겠다라는 그런 이제 포석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 때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거군요. 단일화를 얘기할 타이밍은 아니다. 본인도 지금 단일화 절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안철수 후보의 오른팔하면 이제 권은희 원내대표거든요. 권은희 원내대표도 절대 없다. 그러면서 우리는 앞으로 단일화 논의 테이블에도 앉지 않겠다라고 지금 확실하게 자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이것과 관련해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국민통합내각을 구성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도 함의가 있어요. 국민통합내각은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국민통합내각은 공동정부가 아니다. 연정이 아니다. 우리는 정당을 떠나서 다양한 인재를 소화를 해서 우리가 국민통합내각 정부를 만들겠다라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공동정부 구상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공동정부는 결국 안철수, 윤석열 두 사람의 단일화를 전제를 하고 있거든요. 즉 5대5로 권력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에서 지면 본인이 국무총리하고
그리고 내각의 구성의 50%를 가져가고 네. 그리고 또 앞으로 이제 지방선거 공천권 50% 주고 이게 공동정부거든요. 그렇죠.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상황에 단일화 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단일화 선긋기 차원에서 지금 나는 그거 안 하고 국민통합 내각을 구성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 단일화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다면서요? 지금 이제 세 갈래 목소리가 있어요. 하나의 갈래는 윤석열 후보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른바 NCND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고 아니다. 단일화 합니까? 아 그거는 국민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한다는 얘기입니까?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모르겠습니다. 즉 이 얘기는 뭐겠어요? 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반면에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확실한 반대다. 왜냐? 일단 두 사람이 좀 사이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리고 지금 얘기하기를 잠시 이탈했던 20 남자 세력들 왜 이탈했습니까? 내부 문제 그리고 뭐 신지혜, 예. 강성 페미니스트 영입 이런 문제 때문에 이탈했는데 전열이 정부되니까 우리 내부의 여론조사를 보니까는 다시 돌아오더라. 이러면 결국은 안철수는 주저앉게 돼 있다. 그러면서 심지어 이 단일화론을 얘기하는 당내 인사들은 거강꾼이다.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상승을 막는 찬물을 끼얹는 그런 해당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강력하게 비난한 그런 이제 두 갈래 목소리가 마지막 목소리 뭐냐면은 네. 아니다. 반드시 단일화해야 된다. 왜냐? 안철수가 지금 벌써 10%대 넘어서 15% 가고 있다. 그래서 3자 대결 구도로 가면은 필패다. 그래서 반드시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해야 된다라는 이 세 갈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어느 목소리가 정리가 되느냐라는 것은 앞으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어떻게 되느냐,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단일화 문제가 정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나요? 처음엔 러브콜을 좀 보내는가 싶더니 지금 약간 견제하는 모양새던데요. 왜 견제할까요? 본인들 지지율에 위협을 주니까? 일단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만약에 15%를 넘어가지고 3강 체제가 안착이 되면은 확실하게 이제 단일화 논의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단일화 논의가 블랙홀이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재명 후보의 정책 공약 이런 게 전혀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관심이 온통 단일화로 가는 거예요. 뉴스가 다 단일화에 몰리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윤석열 후보의 뭐 자질 부족론이라든지 또는 뭐 처가 리스크라든지 이런 게 다 묻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40%의 벽을 뚫지를 못했거든요. 네. 지금 본인 입장에서 성명절 이전에 40%대 초반에 안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세론을 지금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단일화론이 부각이 돼버리면은 그런 부분에도 상당히 장애를 주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는 과거에는 MB 아바타입니까? 제가 이래가지고 성대모사 좀 본인이 스스로 이제 문제를 만들었잖아요. 네네. 네, 근데 이제는 이제 민주당 측에서 MB 아바타가 아니라 윤석열 아바타입니다. 네, 아바타론을. 네, 아바타론을 가지고 이제 공격을 하고 있고 네. 컨텐츠도 부족하다. 결국은 윤석열에게 잡아먹힐 것이다. 라는 이제 논리로 안철수 후보를 견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단일화 관련된 여론조사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일반 국민 상대로 단일화 관련해서 여론조사 했을 때랑 단일화 찬성하는 분들에게 여론조사 했을 때는 결과가 좀 다른데요? 네,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예. 말씀하신 대로요.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상대로 했는데 이거는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보니까 그러면 과연 누가 단일화 후보에 적합하냐 물어봤더니 안철수 후보가 이겼어요. 네. 안철수 35, 윤석열 후보 32. 그런데 또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에서요. 단일화 두 사람의 단일화를 찬성하는 대상으로만 여론조사 해봤더니 이번에는 윤석열 후보가 이겼어요. 어떻게 나왔냐? 윤석열 52, 안철수 41. 즉 그러면 이 얘기는 뭘 얘기를 합니까? 누구를 상대로 여론조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안철수 후보가 이길 수도 있고 윤석열 후보가 이길 수도 있다. 네. 따라서 이 단일화에 대한 구체적인 협상을 둘러싸고 굉장히 난항의 난항을 거듭할 쉽지 것이다. 않겠네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특히 더더욱 안철수는 이번에 만약에 단일화 협상해가지고 본인이 진다. 그럼 지난번에 오세훈 후보한테까지 졌기 때문에 그쵸. 완전 정치 생명 사실상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승리가 확신이 들지 않으면 안 하는 거죠. 반면에 또 윤석열 후보는 제1야당 아닙니까? 본인이 103석인데 상대방 3석의 후보에게 단일화 지면은 본인의 또 정치 생명이 끝나거든요. 네. 그래서 과연 앞으로 단일화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돼서 결국은 이 공동정부론, 권력 나눠먹기, 이 권력 지분 이게 정교하게 작동을 한다면은 가능하지도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은 정말로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네. 생각이 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그 여론조사는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게시판에 가시면 더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좀 후보들이 좀 진영을 좀 갖추고 공약으로 좀 들어가는 분위기긴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보니까 먼저 이재명 후보는 세계 5강의 그 경제 대국을 위한 이재명 신경제 뭐 네. 이런 큰 그림 그리고 뭐 세부적인 공약 같은 거 내놨던데 핵심이 뭐죠? 그러면? 네, 먼저 이제 공약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요. 왜냐하면은 다들 여론조사에서 다음 대통령을 어떤 기준으로 뽑으려 했더니 다들 정책과 공약을 보고 뽑겠다. 네. 그리고 두 번째가 능력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 공약 제시를 통해서 상당 부분 지지율을 상승하는 데 성공했거든요. 역전까지 성공했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지지율, 정책 공약을 내세워가지고 40%에 안착하겠다라는 것이고 네. 반면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공약이 너무 준비가 안 됐다. 공약 제시가 부족하다.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이 좀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이런 이유로 이재명 후보도 공약 제시, 네. 그리고 윤석열 후보도 공약 제시에 서로 지금 신년에 나서고 있거든요. 네. 그럼 이제 다시 말씀하신 이재명 후보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약 비전을 제시했는데 이른바 메가 공약, 국가 성장 그런 이제 운영 방향에 대한 큰 비전을 냈는데 555 성장 공약을 내놨어요. 555 성장 공약이 뭔지 아시죠? 첫 번째, 알려주세요. 대한민국을 세계 경제 5위의 강대국으로 만들겠다. 5위의 강대국. 네, 그리고 두 번째, 국민 5만 불 소득 시대를 열겠다. 그리고 세 번째, 코스피 지수를 5,000으로 끌어올리겠다. 그래서 555 성장 공약, 이른바 이재명 노믹스를 내놓은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를 위해서 그러면 이제 4대 전환 그리고 2대 개혁 제시를 했는데 굉장히 복잡한데요. 짤막하게 얘기할게요. 네. 4대 대전환은 뭐냐? 산업 분야, 국토 분야, 과학기술 분야, 교육 분야를 싹 바꾸겠다. 산업 분야에서는 디지털 전환 성장으로 가는데 디지털 미래 인재 100만 명 양성하고 그리고 135조 투자해서 200만 개 일자리 만들겠다라는 것이고요. 국토 대전환은 뭐냐? 서울 1극 체제에서 5극 3특 체제로 바꾸겠다. 또 과학 분야에서는 앞으로 과학기술 혁신 부총리를 도입해서 AI 인공지능 시대를 열겠다. 또 양자 기술 시대를 열겠다. 우주 항공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지금 공약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뭐 얘기 공약만 들어도 막 웅장해지네요. 막 그러니까요. 내용들이. 네. 네, 그래서 메가 공약. 그러니까요. 네. 윤석열 후보 공약 이야기 이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국정 운영 비전을 발표를 했는데 네네. 이번 비전 정책 어떤 골자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윤석열 후보는 보니까요, 코로나 그리고 부동산, 저출산 공약에 좀 집중이 돼 있더라고요. 코로나 극복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대응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장기적인 대응까지도 생각하겠다. 네. 구체적으로 이제 필수 의료 국가 책임제를 도입해서 모든 감염병 치료, 백신, 방역까지 책임지고 또 경제 교육 격차도 해소하겠다라고 내놨고요. 네. 그리고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는 세제 개선, 규제 완화를 해가지고 물량을 충분히 공급하겠다. 그리고 또 청년 원가주택 30만 호 공급하고 역세권의 첫집 주택 20만 호를 건설을 공약을 내놨거든요. 네. 그리고 또 대출 규제를 완화해서 지금 이제 주택담보대출 비율이죠 80%까지 하겠다. 그리고 저출산 극복 관련해서 상당히 눈을 끌었는데 부모급여를 도입하겠다고 그랬어요. 네, 그게 그렇죠. 무슨 얘기냐? 신생아 나면 1년 동안 월 100만 원 주겠다. 와. 1200만 라는 이제 원. 네, 이런 그렇죠. 네. 공약들을 내놨습니다. 네. 네. 보니까 이제 공약 내용도 내용인데 네네. 발표할 때 분위기도 굉장히 신경 많이 쓴 것 같더라고요. 양 후보들이. 네, 저같이 이제 분위기가 중요하죠. 그러니까요. 네. 이게 발표 형식이나 장소도 좀 이색적이었다고 하던데. 네, 이재명 후보는 이제 국회에서 했는데 모양새가 완전히 스티브 잡스. 그러니까요. 네. 좀 벤치마킹 한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아이폰 출시가 한 15주년 돼가지고 요즘에 스티브 잡스 옛날 영상들이 많이 돌거든요. 그렇죠. 약간 그거를 좀 오마주한 것 같았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색깔은 다른데 이런 터틀넥을 입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무선 마이크 딱. 어. 네. 그래가지고 신경제 비전을 발표를 했는데 공약 발표 형식도요. PPT 방식으로 해가지고 대형 공간에다가 무대를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대전환의 위기를
대기회로 만들 지도자 이런 이미지를 굉장히 강조를 했고요. 윤석열 후보도 역시 기회를 위기로 만들 수 있는 이미지를 좀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장소를 성수동의 폐공장. 맞아요. 근데 이 폐공장이었는데 지금 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 했더라고요. 그래서 국가 위기를 기회로 리모델링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지도자 이미지를 이제 핫플레스잖아요. 그 성수동 곳.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PPT 역시 화면 띄웠고 네. 또 수어 통역사를 좀 대동을 해서 디테일하게. 전달한 것이 상당히 눈에 띄고 역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지난번만 해도 뭐 상당히 뭐 격앙된 표정으로 문재인 정부를 막 정리해야 되나 심판해야 되나 막 이랬잖아요. 목소리도 크고 표정도 그러고. 근데 이번에는 상당히 좀 준비를 많이 한 점잖은 듯한. 모습. 왜 그랬을까요? 제가 볼 때는 강성 보수를 겨냥하기보다는 좀 중도층을 겨냥하기 위한 그런 행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확장성을 위해서. 그렇죠. 지금까지 너무 이제 강성 보수로 가는 그런 좀 경향이 있었거든요. 네. 네. 오늘 그 메가 공약 발표했다고 두 후보 네네. 이야기 전해드리고 있는데 그거 말고 뭐 이재명 후보의 소확행 공약, 윤석열 후보의 심쿵. 심쿵 약속. 심쿵. 아 이거 네. 공약 그 별명도 재밌는데. 이거 방송하려면 상당히 힘들어요. 다 이 워딩을 기억해야 되니까. 이거 되게 그 선대위에서 막 의논해가지고 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렇죠. 저희가 붙인 거 아니잖아요. 네, 네, 소확행 네, 네. 자체도 이제 심자. 이게 제일 유명하잖아요. 심는 공약. 네. 그러니까 뭐 이재명 심자 뭐 이런 네. 유행어도 생기기도 했고. 탈모. 네. 네. 이재명을 뽑는다고요? 아닙니다. 이재명은 심는 겁니다. 이런 식의 어떤 생활 밀착형 저희가 딱 들었을 때 오 하는 공약들 뭐가 있을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요. 지금 이재명 후보는 소확행 또는 이제 명확행. 이재명을 뽑으면 확실하게 행복해진다. 명확행.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심쿵 약속. 심쿵 약속. 심장이 쿵하는 그런 심쿵 약속인데 말씀하신 대로 이 공통점은 뭐냐면 생활 밀착형 공약이라는 거예요. 지금 특히 이제 코로나19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삶의 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삶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후보 그 공약이 뭐냐. 그 사람 찍겠다. 특히 2030 젊은 층들은요. 진영하고 상관없거든요. 네. 이념하고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이 소확행 또 심쿵 약속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미성년 자녀의 빚이 대물림되면 끊겠다. 그런 것과 함께 이제 가장 해외 톱픽으로까지 소개된 게 뭡니까? 탈모 치료제 공약. 지금 탈모 치료 같은 경우 진료는 질병으로 돼가지고 인정이 됩니다. 근데 탈모 치료제 약은 비급여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아직 정식 공약은 아니고 논란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네.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라고 해서도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특히 2030 탈모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네. 데이트를 친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닥터 헬기. 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전국에 헬기 긴급으로 가는 게 7대밖에 없거든요. 근데 본인이 앞으로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이걸 전국 방방곡곡에 헬기를 띄워가지고 네. 비상시에 있는 응급 환자를 돌보겠다. 라는 이제 심쿵 약속을 내놨습니다. 네. 사실은 윤석열 후보가 또 공약 중에 7자 공약을 내놨잖아요. 7자. 7자. 여성 간결하게. 올려놨죠. 네. 여성가족부 폐지. 이게 상당히 많은 논란이 사실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사실 모르지 않았을 거거든요. 이런 젠더 이슈에 관련된 공약이. 이걸 내놓은 배경이 뭘까요? 전 좀 속내가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배경은요. 제가 직설화법으로 얘기하면 한마디로 갈라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젠더 갈라치기입니다. 2030에 젠더 갈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심각하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제 지인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쌍둥이 20 남녀 쌍둥이가 20세대인데 쌍둥이들까지도 이 젠더 이슈로는 다툰대요. 그 정도로 굉장히 현재 존재하는 이게 이슈거든요. 그럼 왜 2030에서 이 젠더 갈등이 심각하냐? 그건 한마디로 기회가 없는 거예요. 2030 취업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힘들죠. 일자리가 안 되니까 결혼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이게 젠더 갈등. 근데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 여성가족부 폐지 딱 7자만 내놨거든요. 이 얘기는 결국은 최근에 아까 젠더 이슈 때문에 뭐 신지혜 씨 영입하고 이준석하고 싸우고 이러면서 자신의 지지층이 핵심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20대 남자인데 대거 이탈해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안철수 후보로 가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안철수 후보의 20세대 지지층의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지지층을 끌어올리기 위한 이 등 돌린 20 남자들을 잡기 위한 이른바 극약 처방인데 이거는 제가 볼 때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공약이다. 왜냐? 대통령은 국민을 통합해야 되잖아요. 네. 가뜩이나 지금 우리 대한민국 진영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제 또 젠더로 나누겠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좋지 않고요.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성가족부 폐지 7자만 던지고 쏘아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네.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 구체적인 공약이 준비가 안 됐다는 자기 고백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것은 배종호의 생각입니다. 네. 네. 자,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정치수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래 이제 큐시트 산책 시간인데 오늘 아주 특별한 손님들을 모셨습니다. 네. 바로 MBC의 따끈따끈한 신입사원 두 분을 모실 텐데요. 먼저 네. 권지수 드라마 PD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반갑습니다. 드라마 PD 이번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하게 된 권지수라고 합니다. 아, 네. 이름 보고 여자인 줄 알았죠. 일단 저희가 타이머를 좀 설정을 할게요. 5분 네. 정도. 네, 5분 저희가 정도. 두 분이니까. 네. 예. 네. 갑자기 섭외받고 어땠어요? 아 이게 갑작스럽게 약간 그 섭외 같아서 조금 당황하기도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역시 신입사원. 확 들어가 있는데. 예. 느낌이. 원망하진 않았어요? 아, 그럼요. 그랬다고요? 원망했다고요? 아니. 아니. 예. 원망 전혀 하지 않았고요. 네네. 네, 너무 이렇게 이런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정말 입사하기를 잘했다는. 지금 거의 지금 4,000분께서 네. 우리 권지수 PD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신입사원을 박수하셨어요. 황금 방울님이. 엄청 많이 네. 해주고 신입 PD 드라마 신입 PD고요. 네. 좀 식상한 감이 있지만 합격 소감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합격 소감 이제 제가 합격 발표 나고 입사한 지 얼마나 됐죠, 그러면? 지금 한 달이 조금 안 됐습니다. 어. 그래서 저희 연수 받고 있는 중이고요. 그 합격 이제 발표가 나고 이제 저도 이제 너무 막 소리 지르고 싶고 막 이런데 이제 또 방에 있으니까 그럴 수는 없고 이제 나가서 막 뛰어다니다가 이제 부모님한테 전화를 드리고 네. 부모님도 너무 좋아하시고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행복해 있는 상태인데 이제 또 배치를 이제 받으니까 또 좀 긴장되기도 하고 좀 잘해야겠다는 마음도 들고 좀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삐까번쩍님이 드라마 PD가 왜 여기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저희가 크로스 OJT라고 다른 부문 이제 PD 분들이 이제 보도국에 와서 OJT 받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급 섭외했죠. 네. 네. 너무 또 보도국 프로그램이라고 그럼요. 기자만 이렇게 소개하는 건 식상하니까 이렇게 또 한 번씩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거죠. 네. 드라마 PD 사실 방송국에 여러 가지 직군이 많은데 그럼요. 뭐 예능 PD도 있고 영화 감독도 할 수 있고 영상 관련된 직종이라면 굳이 드라마 PD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제가 원래 영화를 이제 전공을 했고 그리고 이제 영화계에서 좀 일을 했었는데 이제 이 드라마에도 좋은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 코로나 터지고 난 뒤로 OTT나 이런 데서 드라마가 굉장히 잘 되고 감독님들도 이제 드라마랑 경계가 없이 다 작업을 하시는 걸 보고 이제 좀 더 많은 사람들과 만나려면 좀 드라마를 하는 게 더 좋은 이제 방식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드라마 PD로 좀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네. 마이크 송님이 드라마 왕국 명성 회복시켜 주시길 하셨고요. 네. 편집실에서 사시겠네요. 라고 TV님이 빠지기 직전이에요. 벌써부터 걱정이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네. 네. 많은 동기가 계신데 오늘 당첨되셔가지고 지금 여기 앉아 계신데 당첨일까요? 어떻게 아무튼 지금이 제일 한가로울 때라는 거를 네.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선배님들이 항상 그 얘기를 혼자 해주시더라고요. 남아있지만. 네, 정철이님이 화이팅 하셨고 최성님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 하셨고 빈코님이 고등학생처럼 보인다고. 와, 김소피님은 잘생겼다. 네. 지인인가요? 잠시만요. 네. 근데 만약 인생 드라마가 있다면 뭐가 인생 있어요? 드라마 네. 제가 완전 진짜 통째로 꼽자면은 MBC 빼고 MBC 빼고. 원래 이건- 허준 약간 이런 이건 너무 옛날 드라마기도 이거 하고 사회생활 하려고 하지 말고 네, MBC, MBC 제외. 네, MBC 제외하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체르노빌을 굉장히 엄청 재밌게 봤거든요. 네네. 근데 그 제가 그 이제 영화 찍을 때 호텔에서 봤었는데 이 체르노빌을 보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로 약간 몰입감과 깊은
약간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그거에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뭔가 그런 사람의 실수로 이제 벌어진 일이잖아요. 어떤 네. 욕심이나 그런 것 속에서 그렇게 고군분투하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도 저한테 되게 감동적이어서 저는 체르노빌을 꼽고 싶습니다. 네. 마이크 조금만 앞으로 네. 당겨주시면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네. 마이크 좀 먼다고. 네. 홍거님이 목소리가 아주 좋다고. 예. 감사합니다. 해레이님께서 MBC 들어온 이유가 뭐냐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셨는데, 네. 그러니까 MBC 들어와서 어떤 드라마 만들고 싶냐 이렇게 제가 조금 네. 더 그 구체적으로. 초음속 토끼님이 오신 김에 자기 자랑도 해달래요. 잘할 어떤 거리는 영화에서 딱 활약하셨어요? 그 전에? 살아있다라는 작품 살아있다. 그 유아인 배우가 연출을 했었고요. 그리고 네. 그 전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아직 개봉하지 않은 외계인이라는 작품도 조금 했었습니다. 네. 네. 영화 같은 드라마가 앞으로 탄생되겠네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마블 스테이션님이 네. 큐 사인 하려면 목소리 키우셔야겠어요 하시는데요. 이게 네. 마이크 좀 멀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애인이 있냐고 왕우사님께서 무슨 질문인가? 지인인 것 같은데. 군만두님 너무 차분하신 듯 하셨는데. 네. 네. 시트콤 만들어달라는 이야기도 있고. 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어떤 드라마 PD가 되고 싶은지 포부 짧게 지금. 저는 이제 이렇게 오래도록 연출을 하고 그 현장에 있는 드라마 PD가 되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만드는 드라마가 이제 뭐 한 50년, 100년 뒤에도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네. 드라마를 꼭 만들고 약간 죽으면 여한이 없을 것 같다 오. 이런 생각입니다. 예. 딱 맞춰서. 딱 맞춰서. 딱 네. 예. 이 영상 클립도 50년, 100년 뒤에 남아 있을 거니까 그게 좀 잘 부탁드리기 바라겠습니다. 네. 권지수 드라마 PD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어서 많은 분들이 예능 PD는 안 나오냐라고 요청하셨는데 제가 예능 모셨습니다. PD 지금 네. 모셨습니다. 네. 강연주 예능 PD 신입사원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타이머 5분 맞췄나요? 이제 끝날 때까지 가면 될 것 같아요. 끝날 때까지 예. 가면 되겠네요. 네. 일단 떨려요? 네? 어떠세요 지금 기분이? 살짝 긴장됩니다. 예능 PD인데. 네. 근데 이렇게 인터뷰를 해본 적은 또 처음이어가지고. 그러네요. 네, 주변에 좀 알렸나요? 오늘 나온다고? 네, 자랑했고 많이 봐달라고. 진짜요? 네. 뭐 부모님까지 얘기한 건 아니죠? 부모님한테는 말씀 못 드렸어요. 이제 다시 보기 하시면 되니까. 또 캡처 너무 많이 하실까봐. 그렇죠. 그럼요. 예, 부모님들은 지금- TV나 뭐 이렇게 영상에 나오는 걸 되게 좋아하시기 때문에. 합격했을 때 네. 본인과 또 주변 사람들 반응이 좀 궁금한데 어땠어요? 주변에서 일단 굉장히 다들 신기해했고 아. 너도 김태호 PD처럼 이제 방송 나오는 거냐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나왔어요. 벌써 데뷔도 전에. 그러니까요. 네. 공교롭게 오늘 아까 인사발령 보니까 김태호 PD 퇴직 안 그래도 아까 그 얘기 맞더라고요. 했거든요. 네. 네, 김태호 PD. 네, 지금 범블리님이 강현주 PD님 안녕하세요 하셨어요. 황우슬에 닮았다는 얘기를 너무 멋있다고. 네, 쿨 강원도 잘하네. 토마토님이 얘기하셨고. 네. 강선모님이 신입 PD님께 김태호 PD란 하셨습니다. 네. 네. 마이크 좀 멀다는데요. 네. 네. 짧게 김태호 PD는 어떤 그 예능 지망생들한테 어떤 존재인가요? 저는 일단 무도 퀴즈고 무도를 보면서 꿈을 키웠기 때문에 최애 예능이 무한도전이에요. 그랬군요. 이거 무한도전 이렇게 해야죠. 그래서 김태호 PD님이 진짜 꼭 한번 만나 뵙고 인사드리고 싶었는데 기회가 못 아직 뵀어요? 없어서 네. 인사를 못 드려서 정말 아쉽다. 너무 아쉽습니다. 네. 그러네요. 언젠가 또 현장에서 뵐 일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있기를 바랍니다. 네. 닮은 꼴이 많나요? 네. 지금 박하선 씨 닮았다부터 시작해서 막 쏟아지고 있어요. 범블비님이 여자 김태호로 성장하시길 빕니다 하셨고요. 네. 이사나님이 가장 하고 싶은 예능 있나요 하셨어요. 저 근데 조금 다양한 장르를 경험해 보고 싶어서 제가 무한도전을 좋아했던 이유도 그 예능이 무정형의 예능이니까 다양한 걸 해볼 수 있어서 좀 좋아했던 것 같고 근데 제가 가장 관심 있는 장르는 음악 장르여서 좀 MBC 복면가왕 이제 수출도 성공한 프로그램 있듯이 좀 그런 재미있는 음악 프로그램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네. 페르시나 애고님이 조만간 이분도 춤추는 모습 예능에서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셨어요. 예, 음악 예능 하고 싶다고 하시니까 네. 춤과 또 음악은 뗄 수 없잖아요. 저는 예능 PD 분들 만나면 궁금한 게 사실 예능은 웃음이랑은 거의 똑같다고 봐도 되는 존재잖아요. 웃음이 없으면 예능도 재미가 없는 것이고. 실제로 약간 친구들 사이에서 좀 재밌다는 이야기를 듣는 편이신가요?
제가 근데 낯을 좀 너무 많이 가려가지고 첫 인상에는 그런 얘기를 못 듣는데 이제 친해지고 제 본 모습이 드러나면 가끔 이 얘기까지 들어봤다. 너 진짜 뭐 없어요 그런 거? 저요? 그게 제 별명이 약간 이중인격자인데 정확하네. PD 할만하네요. 지금 자막으로는 질문이 예능 PD 꼭 하고 싶었던 이유는인데 전혀 다른 거 물어보고 있어요. 네. 하고 싶었던 이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계속 예능 PD여서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가지고. 이전에 다른 회사 다닌 적도 없어요? 근데 저는 여기가 처음이에요. 왜 그럼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예능 PD 하고 싶었어요? 일단 TV를 너무 끼고 살았고 TV를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이 일을 꼭 해야겠다 하고 싶었고 얼마 전에 엄마께서 TV가 고장나셔서 되게 우울해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막 예능을 볼 수 있는 그런 매체가 없어지면 되게 슬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 좋아하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해야겠다. 약간 긴장하시니까 사투리가 나오네요. 네. 예능 PD 네. 경상도 사투리 나온다고 하지. 들켜버렸. 네. 그 다른 방송사도 많잖아요. 요즘은 유튜브도 워낙 재밌는 것들이 많고 굳이 MBC여야 했던 이유 무한도전 이어서 그랬나요? 네, 일단 무한도전의 영향이 굉장히 컸고 저는 그래도 다 같이 볼 수 있는 방송을 너무 만들고 싶어서 MBC에 지원하게 됐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시상과. 도도 제이스님이 예능의 새 장르를 창작해 주시길 바래요 하셨고 너무 기대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네.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포부 잠깐. 짧게. 3초. 새로움을 채우겠습니다. 그 예능 새로 프로그램 런칭할 때 쓸 사람 없고 가성비 좀 원하시면 저를 섭외해 주시면 바로 진단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강현주 예능 PD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프리데스크 똑같은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본방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